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베트남 쌀국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우 쌀국수 맛있지. 쌀국수 좋잖아요. 네. 이제 쌀국수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웰빙 그때 열풍이 있었잖아요. 건강식 네.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인기를 끌다가 요즘 또 좀 잠잠해졌네요. 아 그래요? 네. 생각도 많이 안 됐네. 난 옛날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약간 그 에이, 월남 때 그때. 아니에요. 이제 그때 웰빙 열풍으로 이제 낮은 칼로리와 담백한 맛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쌀국수를 포라고 하죠. PHO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봐요. 가봤어야지 뭐. 이런 이제 쌀국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먹기만 하니까 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쌀국수도 이제 보니까 베트남의 역사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를 좀 알아보기 전에 이제 쌀국수가 어떤 음식인지 그걸 먼저 알고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은 이제 농업 위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쌀을 많이 경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게 뭐라고 하죠? 뭘까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지? 뭐 그 네. 1년에 3번 재배 농사를 하는. 산모작. 네, 네. 산모작이라고 하네요. 깜짝 베트남. 놀랐네. 아 산모작. 네. 아 세 번. 네. 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 쌀이랑 우리나라 쌀이랑 다르잖아요. 베- 전혀 다른. 그런가요? 베트남 네. 쌀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생긴 거 보면은 그 걔네들은 그건 스티키인가? 그 그게 난리나? 저거 젓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걔네. 근데 우리는 오케이, 오케이. 숟가락으로 먹잖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쌀을 많이 재배해서 그런진 몰라도 그 베트남 사람들이 쌀국수를 워낙 많이 먹는 이제 대중적인 음식이라고 하네요. 쌀국수가. 약간 우리나라 떡볶이 같은 느낌이랄까? 쌀밥이라고 해야죠 거의. 떡볶이는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도 쌀국수 안 먹는 사람이 있겠지 뭐. 거의 다 먹어요. 음, 약간 그쪽은. 라면 같은 느낌인가? 그렇죠, 라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라면. 라면이라고 하기는 약간 좀 그런데. 이제 뭐 약간 우리나라 뭐 칼국수 같은 느낌? 그거보다 더 많이 먹는 라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먹어요. 거기 베트남 왜냐면 사람들. 이제 베트남 막 여행이나 가시는 분들이면 알겠는데 여행 가시는 분들이나 혹시 뭐 그런 TV쇼 있잖아요. 베트남의 뭐 여행 투어 뭐 그런 TV쇼를 보면 시장이나 뭐 그냥 길가 보면 쌀국수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그때 육수에다가 그냥 바로 국수 삶아서 뭐 노점상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인 경우는 이제 거의 주로 외식 문화거든요. 집에서 잘 안 해 먹어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침이나 그런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서 그렇게 먹는다고 하네요. 맛있겠다. 저도 참 쌀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유학생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할 건데 진짜 인기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쌀국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이 썰도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19세기 말에서 이제 시작돼서 채 100년이 안 된 음식이거든요. 이게. 아 쌀국수가요? 네. 오 생각보다 많이 안 됐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두 가지 설 중에 하나는 19세기 말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고기 국물에다가 국수를 말아 먹은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설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이게 역사랑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는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월남 전쟁.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베트남에서 프랑스로 이민 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그 프랑스로 이민 간 사람들이 거주한 지역에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먹은 음식이 있어요. 프랑스 전통 음식. 네. 그게 야채 스프인데요. 뽀빼라고 그런 스프가 있는데 거기서 시작됐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뽀빼가 뭐냐면 그냥 팥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야채 넣고 고기 넣고 우린 야채 스프인데 이제 그 당시 때 사람 피난민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인들이 먹고 남긴 그 뽀빼에다가 좀 더 고기를 넣고 야채를 추가해서 양을 불린 뒤에 거기서 국수를 말아서 먹었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서양권에서 쌀국수를 포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뽀빼에서 이름이 베트남식으로 변형돼서 포가 됐다는 소리도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네요. 네, 이게 가장 신뢰성 있는 설이라고 하네요. 야, 이런 거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부대찌개랑 비슷한데 이거. 부대찌개는 막 많이 넣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비슷하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농경 위주의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를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력을 중요시해서 소 먹으면은 농사도 가죠. 그러니까요. 이제 노동력을 중요시하게 네. 생각하는데 네. 심지어 이게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신성화 하는 사람도 많아서 식용으로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래서 고기를 거의 먹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프랑스인과 이제 교류를 통해서 이런 것도 접해보고 고기 육수를 맛보고 난 뒤에 이제 뭐 소를 식용으로 먹기 시작했다는 소리도 있고요. 뭐 신기하던데요. 이게 아무리 소를 중요시해도 그래도 한 번씩 먹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그래도 소고기 같은 경우는 먹었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소고기가 좀 귀하니까 농업국가니까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근데 먹긴 했잖아요. 키우려고. 근데 우리는 신성화까지는 죽거나 아니지. 그러면 그냥 먹고 뭐 가끔 이제 그냥 잔칫날 이게 소 한 마리 송아지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제 먹고 그러니까요. 뭐 그랬는데 얘네는 좀 심한데? 거의 신성시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못 살았었나 옛날에는? 그렇죠. 그렇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전쟁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전쟁 때는 뭐 못 먹는다 쳐도 평상시 때는 못 먹는 거면은 그 왕이나 뭐 이런 근데 양반들이 싫어했나? 산모작이잖아요. 산모작. 네. 소가 없어 봐요. 산모작까지 해야 되는데 소가 없으면 사람이 다 해야 돼. 산모작을 1년에. 그런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쌀국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쌀국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제 쌀국수도 이제 뭐 쌀국수가 아니라 이제 라면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그 그냥 뭐 인스턴트에도 뭐 사골곰탕인가 그것도 있고 뭐 신라면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베트남의 이제 쌀국수에도 그런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뭐 일단은 뭐 그 육수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국수가 아니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쌀국수에 들어간 재료에 따라서 이제 수십 가지로 이제 종류가 나뉘는데요.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어떤 고기를 써서 이제 육수를 냈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이제 소고기를 써서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닭고기를 주로 써서 만든 국수로 이제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뉩니다. 일단 뭐 쌀국수 육수 중에 이제 소고기로 만드는 거는 이제 주로 속골이나 갈비 또는 사태, 계피, 그 다음에 향료 등을 함께 넣어서 오랫동안 우리는 건데요. 이런 육수에 이제 소고기 편육을 얹어 먹는 이제 쌀국수 같은 경우는 포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닭고기에 뼈를 고아서 만든 닭국물에 닭고기를 찢어서 올린 국수는 포가라고 하네요. 맛있겠다.
무슨 음식만 하면 다 맛있겠다 해요. 이렇게 이제 소고기를 쓰는가 닭고기를 쓰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달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 베트남 남부 사람들은 포보를 주로 먹는다고 하네요. 소고기로 된 거. 그리고 이제 담백한 맛을 즐기는 북부 사람들은 이제 포가를 선호한다고 하네요. 닭고기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북부 사람들은 숙주나 계피를 넣지 않고 주로 고기나 유부를 얹어서 먹는다고 하네요. 원래 일반적인 쌀국수 같은 경우는 뭐 소고기 육수에 숙주나물과 고수를 얹은 뒤에 이제 라임즙을 짜서 먹잖아요. 이제 북부 사람들은 이제 그 야채가 없다고 보면 되죠. 여기서도 대충 그렇게 먹죠. 저도 한국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 어떤 걸요? 쌀국수요. 제가 간 쌀국수 집은 전 뭐야 꼼냥뚱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똠양국은 쌀국수 4라고 보기엔 좀 힘드지 않나요? 아예 다른 건데. 그래요? 모르겠네. 나 그거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어, 그거 아니면 군대에서 주는 쌀국수. 어디서요? 군대요. 아, 그 인스턴트요. 그 네. 돼 있는. 그것도 맛있어요. 근데 네. 그거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먹었었어요. 아 그거요? 네. 그거 어디서 팔아요? 그 미국에서도 파는데. 아 그래요? 난 그거 사 먹으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도 없더만. 있어요. 그 인스턴트로 쌀국수 된 거 많아요. 그래요? 왜난 종류만 못 찾았지? 세네 가지 되는 걸로 아는데. 뭐 멸치 육수로 우려낸 것도 있고 뭐 닭으로 뭐 육수 우려낸 것도 있더라고요. 종류가 다양해요. 인스턴트 라면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아까 유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유학생, 그러니까 한국 유학생이 이제 선호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쌀국수고, 하나는 그 치폴레라고 타코, 그니까 멕시칸 퓨전 음식 같은 건데요. 뭐 타코나 뭐 브리또 같은 걸 파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난 있잖아요. 아니요? 난 몰라요? 밀가루를 그냥, 그러니까 카레 먹을 때 먹는 그 있잖아요. 밀가루 동그란 거 반죽돼 있는 거 빵처럼. 그게 뭐지? 거의 한식만 드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쌀 넣고 이제 뭐 고기 넣고 야채 해가지고 딱 비벼서 먹는 것도 있고 그냥 싸서 먹는 것도 있고. 무튼 이렇게 두 가지가 유명한데, 왜냐하면 숙취 해소할 게 없잖아요. 술 마시고 나서. 네. 그 뒤에 이제 포를 다 먹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북엇국이나 콩나물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조개국? 술국. 아, 그렇게 넣으시는가 보네요. 저는 힘들어서. 선지해장국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먹잖아요. 대부분 이제 스프나 뭐 국 종류를 먹잖아요. 다른 나라인 경우도 거의 다 보니까 좀 국물 계통을 많이 먹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토마토 주스도 있고요. 코코넛 주스, 양배추 스프, 그리고 치킨 스프. 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날 청어 절임을 먹는다고 하네요. 또 몽골 같은 경우는 진짜 특이하게 그 생선 누나를 뽑아서요. 그걸 갈아서 주스랑 같이 먹어요. 그게 뭐야? 몰라요. 근데 그렇게 먹는다고 하네요. 몽골에서는.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숙취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포니까. 이제 심지어 뉴욕이나 그런 데 가보면 한국 분들은 술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회사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식은 아니지만 친목 도모에 뭐 그런 거 하고 나서 아침에 그러니까 쌀국수 레스토랑 문 열기 전에 줄을 서 있는 데도 있어요. 다크서클이 쫙 내려왔는 상태에서. 그래도 뭐 그냥 기다려. 그냥 집에서 뭐 해먹지. 근데 또 피곤하면 음식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줄 서서 먹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보는 재미. 그러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당신은 술국으로 해장한다잖아. 아 나는 술국으로 해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아니, 있다라는 사람입니까? 거지. 술국으로 해장하면 위에 빵꾸 나요. 아니 내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좀 더 이제
대화하기 전에 이제 쌀국수에 알아보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야음시장 상인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7일에 월요일이죠. 이제 8시부터 야음시장 사물놀이 첫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게 비용은 없죠, 따로. 궁금하시면은 저희 상인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 네. 한번 이제 오셔서 같이 체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요즘에 이런 뭐 장구나 이런 사물놀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풍물놀이라 해야 되나, 이런 전통적인 악기를 배우는 데가 흔치 않잖아요. 제가 이제 장구 같은 걸 쳐본 지는 까마득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 때 쳐보고 그 뒤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DJ님 국민학교인가요? 저는 중학교 때 사물놀이 부였어요. 그래요? 네, 놀랐겠지만 입상도 했습니다. 좀 놀랍겠지만. 한 장구를 치시네요. 아니요, 저는 그 장구 안 치고 저희 그 사물놀이니까 장구, 북, 그리고 징, 꽹과리 이렇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뭐 치셨는데요? 근데 거기에 다 그 맨 처음 들어갈 때 네. 한 번씩 다 쳐봐요. 음, 징도 한번 쳐봤다가 뭐 꽹과리 쳐봤다가 다 쳐보거든요. 자기가 거기서 맞는 걸 고르는 자기 건가요? 맞는 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이제 모자란 거 이제 아. 넣는 거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꽹과리는 시끄럽더라고요. 보통은 사물놀이에 어떤 꽃 같은 거 하면은 사실 꽹과리가 최고거든요. 그렇죠. 근데 꽹과리 치니까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귀 그래가지고 아프죠. 꽹과리는 안 하고 그래서 징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 징은 할 일이 없다고요. 근데 할 일이 없더라고. 그렇죠. 베이스를 근데 맡으니까. 그래서 징 하는 사람들, 그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 잘 보면은 징 이게 되게 웃긴 게 징은 딱 한 번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징채 있잖아요. 네. 뺑글뺑글 돌려요. 이걸 돌린다고요? 네, 할 일이 없으니까 한 번 친 다음에 이거 뺑글뺑글 돌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징 치는 이게 사람들은. 물어보고 싶은 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심심해서 그냥 이제 퍼포먼스로 하는 거예요? 약간 퍼포먼스 같은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치고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치고 가만히 있기 좀 뭐하는지 치는 거 연습 안 하고 퍼포먼스 네. 하는 거 아니야? 징 하는 사람들은 거의 뺑글뺑글 돌려요 이걸. 뺑글뺑글 돌렸다가 뭐 던졌다 아. 잡았다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약간 보여주기식 이런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징도 버리고 그래서 장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장구가 번잡스럽더라고. 이게 양쪽을 좀 힘들죠. 양쪽을 쳐야 되니까. 정신없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럼 한번 북 쳐보자. 근데 북을 딱 쳐봤는데 약간 그 울림이 자기 스타일이야? 네, 울림이 되게 가슴을 녹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뒷북 치는 소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북을 되게 열심히 쳐가지고 그때는 되게 열심히 쳐가지고 그 물집 터지고 막 피 나도 계속 쳤었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몇 시간 쳤길래 손에 물집이 났는데 그게 터질 그때 이제 정도로. 학교 끝나면은 그때 중학생 때 그 뭐 학교 끝나면 한 4시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때 끝나면 이제 거의 뭐 저녁 때 동안 계속 쳤으니까 그때는 자발적으로요? 그때 뭐 타이 반 자이 반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열심히 했던 기억이 하기 나네요. 힘들지 않나요? 중학교 때 다 그 공부 시킨다고? 전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거의. 네, 저는 그렇군요. 그 공부를 그 학교 그 수업 시간 때 이럴 때 그냥 빡세게 하고 역시 전형적인 모범생이군요. 그 외에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건가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뭐 약간 보통 사람들은 욕할 수도 있겠지만 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제일 좋죠. 따지고 보면. 근데 요즘은 또 좀 그게 힘들잖아요.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뭐 1등 할 거 아니면은 사실 그렇죠. 그게 가장 좋아요. 쓸데없이 학원 보내다가 학원에서 자면 뭐해.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1이 아니죠. 중학교 때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원래 차례차례 이제 단계별로 밟으면서 이제 뭘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어떤 과목인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건 학원에서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갈게라고
한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음, 그때 딱 좀 생각했죠. 아, 좀 뭔가 이상하구나.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적도 있거든요. 우린 없었는데. 오, 역시 좀 한 세대가 근데 다르네. 약간 또 웃긴 게 저는 학원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좀 사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걔는 정말 학원을 굉장히 많이 가요. 그렇죠. 많이 시키잖아요, 어릴 때. 특히나. 아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네. 시험을 딱 보면은 보통 학원 간 애들보다 제가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되게 그 공부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로 하는가에 따라서 되게 약간 다르니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네, 차라리 그 돈으로 날 삼겹살을 사주지. 아, 저도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뭐 저도 중학교 때 이제 그때 애들이 한창 운동을 한다고 좀 운동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진짜 수강료를 내놓고 한 달을 안 갔어요. 한 달을 아예 안 갔어요. 학교에 그냥 미리 전화해서 그 부모님한테 전화하잖아요. 네. 학원에서. 그러면 갖다 그러니까 봐달라고. 아니 미리 제가 전화한 거죠. 학교에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계속 못 간다 아, 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자주 빠지냐? 그래 시험 때 성적 보자 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공부 학원 하나도 안 가는데 네. 근데 당당하게 100점 맞고 하니까 선생님이 열이 받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 친구를 혼내더라고요. 쟤는 학원을 안 하는데 점수 잘 받는데 너는 꼬박꼬박 왔는데 점수가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재밌네. 그 친구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런 친구 있으면 되게 짜증나죠. 아 그때 재밌게 놀았죠.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참. 아 근데 학원을 하나도 안 다닌 게 신기하네요. 제 주변에는 하나도 안 다닌 애들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못해도 한두 개는 다녔었지.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공부라든지 뭐 그런 거는 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학원이나 부모님이 좀 관심 있으시면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딱 한 번 물어봤었어요. 혹시 학원 가고 싶니? 라고 가고 싶니잖아요. 그 네. 그때 애들은 가고 싶니가 아니고 그냥 가예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다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그 저희 부모님은 저나 누나한테 약간 선택권을 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좋죠 그게. 그 딱 한 번 물어봤을 때 저는 학원 안 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래가지고 돈 내고 안 갔어요. 자는 애들 많아요 학원에 가 보면. 근데 간 게 낫나? 만약에 그거 갔으면 그 안 간 시간에 먹은 거를 뺄 수가 있으니까 먹은 걸 왜 빼요? 먹은 걸 왜 빼? 아니 그 학원 가는 시간에 다른 애들이 학원 갈 때 동안 저는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에서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그래도 그걸 학원비에 생각하면 비하면 차라리 글쎄요. 사람이잖아 돼지가 아니잖아 사람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인간이야 동물이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런데 어... 네. 학원은 뭐 굳이 가고 싶어하는 애들 아니면은 굳이 안 보내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공부 잘하면 뭐 학원 안 보내도 할 애들은 다 하니까 네.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굳이 공부에 큰 뜻이 없다면 학원을 보낼 돈으로 차라리 그 아이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흥미라든지 적성에 맞는 걸 그러니까요, 제 찾아주는 말이.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약간 청소년학적으로 보면은 갑자기 말이 길어지는데 이거? 재밌잖아요. 네. 그래도. 약간 그 청소년학적 보면은 그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그런 부모의 그런 거는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 초등학교,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갈 때 점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번씩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그래가지고 좋은 것 거기서 같아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나 그런 걸 점점점 가르면서 이제 할 수 그렇죠. 있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좀 알 수 선택할 수 있게. 있는 뭐 약간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굳이 뭐 학원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면서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를 계속 한다는 거는 약간 좀 부모님들의 욕심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뭐 저는 해드리면서 저는 입을 다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물진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좀 그 울컥하시는 분들이 있긴 네. 해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런 교육 방식이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건 아닌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사람들은 약간 군중 심리가 있어서 다른 뭐 그러니까요. 옆집이 하면은 나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게 좀 따라가니까. 근데 그것도 되게 좀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그렇죠. 따라가는 경우가 하기가 있어요. 힘들죠. 약간 그런 분위기상. 그게 조금 그렇죠. 심지어 뭐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예체능 수업 같은 거 다 없잖아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굳이 빼야 되나. 솔직히 그걸 안 한다 해도 그 시간에 공부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남고는 예체능 할걸요? 아니 저희 학교는 이제 만나봤는데 고3 때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고3 때 너네들은 이제 뭐 체육이나 음악 같은데 수업을 했었냐? 아니요. 자기들은 안 하고 이제 야자를 다 했다고 하대요. 아, 자율학습으로? 네, 자율학습으로. 오, 제가 남중남고 나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고3 때는 절대 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너무 자유롭게 살았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자유롭게 그냥 듣잖아요. 그냥 듣잖아. 네. 그 서울에 살았다고 소리를 안 하면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네. 동호천에서 자란 것 같아요. 흙 퍼먹고 풀 아니. 먹으면서 꽃잎도 따먹고 이제 뭐 학원도 안 다녔어. 그리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장구, 풍물놀이를 했어. 네. 서울에 산 사람 같지 않아요. 서울이 아니라 정확하면 성남인데 그 굳이 시골은 아니지만 약간 그 저희 진짜 이름만 안 네, 되잖아요. 약간 무슨 분위기냐면 그 마을에 있잖아요. 이장님 댁에 전화기 딱 한 대 있는 그 집 같아요. 아니 무슨 그 정도까지가 아니 진짜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정말 저랑 다른 삶을 살고 계셨네. 거의 국민학교 보는 느낌이에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언제적이야. 세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국민학교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 그럴 때 국민학교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랑 진짜 분위기가 좀 기억이 안 많이 나요. 달라요. 기억이 안 나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기본적으로 태권도나 이제 피아노를 시키니까 다.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누나는 했는데 저는 안 했어요. 누나분도 되게 웃긴 게 누나는 여자잖아요. 전 남자고. 근데 하고 싶어서 시켜준 거 아니에요? 누나는 약간 반강제로 아, 피아노랑 태권도를 했거든요. 좀 근데 다르네. 첫째를 키워보고 이제 둘째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아신 거야.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저한테 이렇게 태권도나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게 두 명이 있는 집은 이제 네. 첫째한테 좀 기대가 크고 약간 둘째는 몰아주는 좀 느낌인가? 둘째는 이제 건강하게만 자라줘라 그런 느낌의 집이 많아요. 제가 본 경우로.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첫째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네. 첫째가 기대만큼 부응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둘째가 건강해지라가 아니고 이제 그 기대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다행이네. 우리 누나가 그래도 이제 되게 싸움도 잘하고 머리 좋았거든요. 오. 다행이네. 우리 누나도 이제 학원을 안 갔는데 음. 누나는 이제 막 학교 막 전교 1등하고 그랬거든요. 오. 근데 이제 무슨 취미로 킥복싱 뭐 이런 거 했는데 3주 와. 배웠는데 어디 대회 나가가지고 막 메달 따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약간 우성인자는 다 누나한테 몰빵한 게 아닌가.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요. 네. 진짜로. 정말 뭔가 좋은 유전자 같은 건 다 누나한테 가고 이상한 유전자는 다 저한테만 준 것 같아가지고 약간 원망스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나간 걸 네. 어떡하나. 네 제가 한 그래도 3억 개 정도 되는 그 수많은 경쟁률을 1등 했잖아요. 뚫고. 그래도 제일 어릴 때 1등 네. 했으면 2등 했지 됐지. 2등. 네. 2등 2등. 2등은 아니지. 그게 제가 봤는데 누나잖아요. 저는 갑자기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몰래 당신이 2등이라며. 원래 그게 1등 해야 되잖아. 저는 이게 남녀가 해가지고 이게 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올챙이들이 1등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원래 처음에 다 하고 벽을 허물죠, 그게. 근데 1등이 가가지고 벽을 무너뜨리더만. 그러니까 1등이 아니고 수백만 마리의 네. 정자가 가서 벽을 허물어요. 그 허문 벽에 들어간 1등이 당신이라고 내 말은. 그래? 난 그 얼마 전에 제가 또 교육을 뭐 이렇게 받으러 예전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뚫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명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
뚫고 들어갔는데 그 최종적으로 이제 보호막 같은 걸 자기가 뚫고 걔는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들어간 애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 된다. 뭐 그렇게 무튼 되거든요. 당신은 승리자야. 어쨌거나 나는 1등 그렇죠. 1등이라니까. 살아남는 자가 1등이지. 그렇죠.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뭔 아니에요. 얘기하다 살아남은 여기까지? 자가 강한 자지. 뭔 아니 무슨 베트남 쌀국수 얘기하다가 오늘 뭔 이장님 재밌는데요. 뭐 이게 전화기 얘기하다가 아 이게 이거 상인의 아 맞아. 장구 얘기하다가 우리 그 사물놀이 교실 그 얘기하다가 네, 맞아, 다시 맞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11월 7일 월요일 8시부터 이제 야암시장 사물놀이 장구 첫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 아직 우정호 씨 혹시 네. 강습 되나요? 그 매달 경력도 있는데 가서 한번 참여해 보신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거기도 기억이 나도 전 에이. 6밖에 안 쳤으니까 에이 그 몸으로 외우는 건데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몸이 배우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곡으로 로꼬의 가마 듣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 키가 작을 때부터 해왔던 상상 마음껏 펼치고는 꿀 같은 단잠 자고 일어나서 네가